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결국 취소됐습니다. 저희는 지난주에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50% 이하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일주일 만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 김계관, 최선희가 나서 허풍을 떨고 쇼를 하더니 꼴 좋게 됐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. 미북회담 취소 하루 전 백악관에 가놓고는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. 낌새를 못 챈 정도가 아니라 회담이 아예 취소되도록 기름을 부어놓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의심하는 트럼프에게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 놓고 본인은 회담이 99.9% 열릴 것이다 맹신에 차서 떠들었습니다. 이 정도면 바보 정권 아닙니까? 국민이 낯을 못 들겠습니다. 미국 국무부 관료 중에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98년 미북 대화 당시에 북한에 주둔하는 첫 번째 미국 대사로 내정된 사람입니다. 당시는 연락사무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. 사무소장이었죠. 하지만 결국 이제 대화가 결렬이 됐고 정식 발령은 나지는 않았습니다. 이 사람은 DJ를 이제 좋아하는 대화론자입니다. 저도 뉴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. 그런데 이 양반이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난 수년간 북한 고위 관리들과 대화를 해왔는데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면서 지금은 미북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잘난 말했습니다. 오죽하면 대화론자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? 이번에 북한에 다녀온 대북 사절단이 실컷 갔다 와서 북한의 호전성은 쏙 빼고 김정은이 온통 평화만 얘기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. 리비어라는 사람도 보는 김정은의 속셈을 우리 사절단은 왜 보지 못할까요? 왜 지금 시기에 위험성을 거론하는 우리 정부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? 교육부가 오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.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적폐 청산한다고 많은 이상한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? 노무현 정부 말기에 기자실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엄청나게 무리를 빚었습니다. 모든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임기 6개월 앞두고 기자실 폐쇄를 하는데 그거를 전 공무원을 모든 부처 공무원을 다 동원을 해갖고 합니다. 그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갖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다 동원을 시켰습니다. 정권이 바뀌었습니다. 그 공무원들 수사 의뢰한 적 없고 그 공무원들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. 기자실은 폐쇄는 원상복구됐지만 저는 이 정권에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지향적이고 편협하게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에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연일 계속되는 지저분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지난번 김기식 사건은 문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얄팍한지 보여준 것이라면 이번에 드루킹 사건은 정통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. 사조직이 댓글 공작 형태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건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드루킹 게이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조작입니다. 댓글, 단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, 지금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네이버 댓글 달아서 네이버를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에 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. 그것도 조직적으로.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야 됩니다. 기소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경찰이 그렇게 기소를 안 했어요.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.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옛날에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. 2013년인데 2012년도 대선 때 이제 대선 과정에서 SNS 관련해서 적발이 됩니다. 문재인 후보 쪽도 한쪽이 적발이 되고 박근혜 후보 쪽도 적발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? SNS에다가 댓글 단 거예요. 이 사람들은 매크로를 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댓글을 조금 과하게 달았다는 거죠. 긍정 댓글도 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부정 댓글도 달고 그거 이제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걸렸느냐? 여러 명이 모여서 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집단이 되는 거예요. 집단이 되면 이게 뭔가 사조직이구나.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거법상에 불법 사조직으로 규정을 해갖고 선거법으로 걸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박근혜 이제 후보를 위해서 이제 댓글을 쓴 사람들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달에 선거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법이 인정이 된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이 드루킹이 한 것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. 업무방해지 지금 업무방해 걸어놨거든요. 네. 업무방해 걸어놨는데 선거법이 아니라
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. 예. 본인이 아이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으로 안 걸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경찰이. 그건 좀 야, 이따 물론 얘기하고. 경찰의 이제 문제인데 경찰의 문제점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선거에 대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, 미치려는 목적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. 최소한 김경수 사조직은 됩니다.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더 올라가면 김정숙 사조직도 될 수도 있고 뭐 문재인 사조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이제 김경수 사조직이 되는 게 이 관계만으로 본다면 김정숙은 아까 예 나왔죠. 예. 나왔죠. 근데 김경수가 어떤 사람이느냐 대선 때 사실상 거의 총괄을 한 사람이에요. 저 캠프 총괄을 선거 총괄을 한 사람이에요. 대단한 이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사조직이라는 게 결국 문재인 캠프 사조직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.